네, 파월 의장이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하원에 출석을 해서요. 3월 회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좀 다소 완화된 발언을 좀 하면서요. 시장은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은 조금은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향후 시장 방향성 그리고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웅참 연구원이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반갑습니다. 파월 예. 의장 발언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힘을 좀 얻고 있는데요. 자, 3월 50bp 인상을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50bp 인상을 더 높게 프라이싱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둘 다 여전히 열려 있다는 판단이고, 파월 의장도 그런 의도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25bp냐 50bp냐 둘 중에 명확하게 결정됐다고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니고요. 연준 자체가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 지표와 CPI들까지 확인을 하고 아마 뭐 연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데이터를 보고 봐가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CPI 같은 경우에 뭐 전월 대비 한 0.5 정도 나오면 애매하고 그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이제 뭐 50bp냐 25bp냐를 저희가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50bp를 인상하게 되면 증시에는 뭐 악재로 당연히 작용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작년 하반기와 같이 이제 버열마켓 랠리를 하다가 다시 계속 밀렸었잖아요. 두 차례 뭐 그런 정도의 다시 밀리는 정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50bp가 되더라도 뭐 당연히 시장에 영향은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처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 시장의 초점은 이제 데이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금융보고서의 이제 실업률, 다음 주 물가지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조정 압력에 이제 노출될 그런 또 여지가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추세를 어떤 새로 만들 정도냐 아니면 그냥 그 정도는 아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지금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한 달짜리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연준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가면 좋겠는데 연준도 데이터를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큰 그림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만큼 물가가 이렇게 난리를 치진 않거든요. 그 속도가 우리 성에 차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 속도는 천천히 감속은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것들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정상화 세상이 그나마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다 50bp를 한다 이것보다도 최종 금리 레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월, 6월 데이터까지 확인하면서 인상 종료가 5월에 끝날지 아니면 6월, 7월까지 갈지 그것도 확인을 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 올리면 당연히 가깝게 올리면 증시에 부담이 되겠지만 꼭 그럴지는 아직은 알기 어렵고 저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준과 시장이 계속 고민을 지속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아무래도 바닥을 잡고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제조업 회복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의 수출도 바닥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3월, 4월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앞이 잘 안 보이는 구간입니다만은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국의 수출도 바닥을 잡으면서 2분기에 등지는 2,500포인트를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달러와 강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1,320원까지 올랐고 오늘 1,317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시 1,320원까지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월에 달러화가 세게 무너질 때 그때 신흥국의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제 물밀듯이 막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외지역의 경제 모멘텀은 좋아하고 유럽도 막 정고점을 찍고 그랬죠. 한국도 1월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9조 원 이상 됐었고요.
그럴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해가는 상황이고 조금 더 긴축이 연장되는 상황인데 전 세계가 긴축을 하기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고 어제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달러 강세가 약세로 세게 뭐 전환된다 그런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는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조금씩 돌아나가는 회복이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 회복이 기대서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정도로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가 다시 세게 강세에서 약세로 돌린다. 그거는 통화 정책의 그런 다이버전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800선에도 안착하고 비교적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1등 공시는 이제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 코스닥 강세가 이런 흐름이 일각에서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사실 코스닥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에서 사실 2월 말부터 매크로 방향성이 지금 3월 FOMC까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거의 뭐 3.5로 종료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외국인 유동성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웃퍼폼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나을 거다. 중국 경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코스닥이 좋을 거라고 저희도 봤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성장성도 좋고 한국의 산업축 중에 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지금도 보면은 반도체가 안 좋은데 2차 전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출이 그런 것들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이미 뭐 2025년에 뭐 수준을 넘어서 뭐 2030년까지 성장을 반영해야만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가까지 올라간 그런 일부 소재 기업들도 있고 IRA 법안이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이 안 좋은 게 한국이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게 다 한국에 우호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먼저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자 약간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건이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가 볼 만한 어떤 섹터, 업종, 자, 그리고 또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단은 일단은 코스닥이 이제 매크로가 잘 안 보이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3월, 4월 지나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미국의 한국의 수출주 있죠. 미국의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4월 이후에 반도체가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승부를 알 것 같아요. 한국 경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4월에 빅테크들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미국의 산업 이제 제조업 지수 바닥 확인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이제 방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여러 가지들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증시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증시는 그렇게 이제 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서 미국 증시가 밀릴 때 그럴 때는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조업 상황이 좀 나았다고 하면은 그럴 때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을 하면서 2분기에 증시에 조금 더 상승폭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 그리고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